윤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은 그냥 주먹구구로 나온 숫자가 아니다. 솔루션이 나와버리면 네. 완전히 여론이 10% 올라가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될 겁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요즘에 용산을 향해서 좀 쓴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지지율이 낮으면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지지율? 37대 29예요.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비례도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저 정당도 그렇죠. 22야 더불어민주연합은. 네. 34대 22 지금 뭐 22, 22니까 두 개 합하면 44야. 조국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얻는 양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은 그냥 주먹구구로 나온 숫자가 아니다. 이건 지금 의료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아주 꼼꼼하게 계산된 결과라고 강조를 했고요. 총선 앞두고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로 계속 꼽혀왔잖아요. 예. 오늘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대통령의 다마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50분간 긴 시간을 이 담화를 일단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긴 연설을 냈어요. 네. 그만큼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 시점인 4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 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론은 이런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에 대한 반감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더 크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의사 숫자를 2,000명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러면 안 늘릴 게 그러면 의사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10년 뒤에 벌어질 문제, 15년 뒤에 벌어질 문제 해결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우리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will, 의지의 단계. 의지.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단계. 소통 중요하죠. 세 번째는 S, 솔루션, 해결의 단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소통이고 의지를 밝힌 뒤 3주 내에 소통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7주가 지났잖아요. 8주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 5주차 정도의 솔루션이 나와버리면 네. 완전히 여론이 10% 올라가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49%쯤 될 거예요. 근데 여당에서는 요즘에 용산을 향해서 좀 쓴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삼선의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경남 김해을 후보죠.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내각과 대통령실의 총사퇴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다른 의원들도 앞서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이런 당정 간의 분위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이고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50%가 넘어가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나오지만 34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50% 넘으면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다 돼요? 2,000명 아니야. 4,000명 늘려도 돼. 4,000명 늘려도 돼요. 지지율이 50% 넘으면 대통령이 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 4,000명 어때? 그러면 다 늘리라 그래. 다 늘리라 그래. 하시고 싶은 거 다 그래. 10,000명 늘리라 그래요. 근데 지지율이 낮으면요.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소용없어요. 윤석열 심판, 윤석열 퇴진. 지지율이 높으면요. 조국이 등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등장할 이유도 없어. 아니 지지율이 50%가 넘는 대통령을 어떻게 심판해요? 심판 못해. 지들이 심판 당하는 거지. 네, 이거는 갤럽 자체 조사고요. 3월 26일부터 28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누작이 추출했고요. 전국 성인 1,001명으로 했는데 오늘 인용되는 모든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자, 선거의 성격이 중요한데 이것도 네. 보시면은 자, 정부를 심판하겠다, 견제하겠다가 49% 나오잖아요. 자, 여당을 지원하겠다,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40이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잘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중요한데. 갤럽이네요. 네. 자, 이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높아. 높아요. 다시 반등했어요. 응. 37이야. 민주당이 29니까 8%포인트 앞. 민주당이 29예요. 민주당이 지금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조국이 얼마야? 12잖아. 그러니까 29 플러스 12가 얼마야? 41%. 41이지. 그럼 37보다 앞서는 거야. 그렇게 합치면 앞서네요. 그러니까 조국을 놔둔 거야. 제가 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조국 치고 올라온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관리를 잘했어야 돼요.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판에 드러나면 안 돼. 아. 대통령이 싫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윤석열 심판론이 이게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쨌거나 간에 한동훈이 뿜뿜하게 가져라. 네. 그러면서 한동훈이 뿜뿜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냈어야 돼요. 주변에서. 막 이곳저곳에서 한동훈 뿜뿜을 만들어내야 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동훈도 지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비례도 밀린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도 그렇죠. 비례도 봐. 비례입니다. 민주당은 별거 없어요. 어머. 22야 더불어민주연합은. 네. 34대 22 지금 뭐 국민의 미래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는 34인데 지금 22, 22니까 두 개 합하면 44야. 그럼 또 넘죠. 10이 또 앞선다는. 그러니까 이 현상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황 물의가 나와버리면 네. 조국이 살아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완전히 제압을 못한 상태에서 음. 김부겸, 이해찬 이런 방탄 또 카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전면에서는 조국이 막 선빵 때려주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지층들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조국이 어디다 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수사받을 날 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먹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점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지표를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들 자체가 지금 연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2조 심판은 하기는 해도 돼. 그러니까 쌍축으로 가야 돼. 2조 심판이 문제가 있다. 이재명 조국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도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이건 이제 이재명 조국 심판은 지지층 플러스 중도 보수를 이제 견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중도까지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중도까지 더 견인하기 굵직굵직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네. 중선권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안 되지. 아. 이런 게 이른바 좀 식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실제 이 전체 판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한 2% 정도 올리는 정도예요. 네.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무상보육 좋아요. 근데 아예 애를 안 놓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애 이미 다 키운 사람들한테는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서 아이 그거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건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것만 끄집어내도 지금 5에서 10%가 변화시킬 수 있다. 지지율상으로. 시간 관계에서 민주당은 일괄 정리를 할게요. 자, 네. 민주당이 잘하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지율 37대 29예요. 지금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보궐선거도 민주당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예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민심이 천심입니다. 네. 제가 다 바뀌겠습니다. 안 바뀌니까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게 그렇지. 지금 이걸 보세요. 민주당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을 봐요. 22야. 그니까요. 지금 이재명 심판한 거예요. 조국이 이재명 심판한 거예요. 하나도 지금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제가 총괄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해주세요. 양문석. 아.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딸명 제 입에서 네. 제 입에서 더 이상 욕 나오게 하지 마세요. 네. 공영훈 네.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징역. 사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박은정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관예우. 네. 그런데 조국도 그렇고 박은정도 그렇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50%가 넘어가면 이 사람들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대통령 지지율.
명함도 못 내밀 사람들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설금설금 나와서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얻는 양 이렇게 하는 건데 그든 말씀드렸죠. 정치는요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지금 댓글 쓴 분 계시죠? 지금 2분 전에. 아이 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 줄 모르셨어요? 정치는 원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 지지율이 올라가야 타이레놀 안 먹는다. 두통약 안 먹는다. 몇 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